변을 물어뜯고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반려견 이름은 톨이에요. 견종은 비숑이고 나이 5개월 됐답니다. 중성화는 아직 5개월 됐으니까 안 됐고요. 문제 행동은 식분증이에요. 근데 식분증인데 좀 희한한 식분증입니다. 변을 물어뜯고 먹어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먹는 것도 아니지만 또 어쩔 때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집에 제가 있을 때는 응가하면 치워주고 병원에서 혹시라도 혼내거나 하면 증상이 심해진다고 들어서 치울 때도 몰래 치워주곤 하는데 제가 출근하거나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응가가 조각조각 물어뜯겨 있어요. 밥이 있는데도 변을 뜯고 몇 번은 싸자마자 패드에서 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뜯는 거 본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구체적 에피소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식분증에 대해서 연령별로 조금 틀려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식분증 보면 어린 강아지들의 식분증 있죠. 이 어린 강아지들의 식분증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아까 제가 서해렁성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해렁성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성징이 발현되는 9개월, 10개월. 그러니까 서해렁성기라고 하는 것은 9개월, 10개월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인데 동물은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번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모든 것을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성징이 발현돼야 되죠. 근데 성징이 발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골격성장이 끝나고 나면 시작됩니다. 그럼 골격성장이 끝나야 되다 보니까 빨리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은 태어나서 한 7, 8개월까지 성장이 태어났을 때와 8개월 정도 됐었을 때 보면 대형견들은 한 6, 70배까지 자라요. 그럼 한 달에 몇 배씩 자라야 된다? 7배에서 10배를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큰 대형견일수록 성성숙이 느리고요. 소형견일수록 성성숙이 조금 빠르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태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때 엄청 먹으려고 해요. 막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강아지 때 보면은 식분증이 있는 강아지들은 먹이를 더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해결 방법으로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돼서 성견이 되면 없어집니다. 자연스레. 왜 자연스레 없어지게 될까요? 성장을 다 됐기 때문에 몸에서 더 이상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야,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사료도 다 먹고 또 먹을 거 없나 했는데 어떡합니까? 똥에서 사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것도 한층 발효된.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키노마 드시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딱 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똥을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양 부족으로 있는 애들은 효소제를 섞어주라 그래요. 효소제를 섞어주게 되면 몸에서 사료에 대해서 영양을 흡수하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몸에서는 본능적으로 어떡합니까? 영양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더 이상 먹이가 필요 없어. 그리고 사료에다가는 어떻습니까? 효소제를 통해서 사료 냄새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료 냄새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냄새에 대해서도 이게 먹이인가 아닌가? 몸에서는 조금 괜찮다고 하니까 굳이 먹이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반려견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료가 밥이 있는데도 변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이제 요거까지만 제가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먹이에 의한 식분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볼 때 먹이에 의한 식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성장해야 될 때 식분증을 가진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나이가 들은 개들의 식분증 있잖아요. 그러한 식분증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면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불안감이냐? 나중에 먹이가 부족해서 식분증 똥을 먹던 강아지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똥 때문에 혼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똥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려견은 그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혼내시면 얘네들이 뭐 때문에 혼나는 줄 안다? 똥 때문에 혼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똥을 누므로 인해서 그 냄새로 적이 나를 위치를 파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강아지들이 자기 어떻습니까? 어린 강아지들 때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자기 영역에다 똥을 누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적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보금자리에서 웬만하면 먼 곳에서 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은 애들은요, 뭡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똥을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나이 들어서 똥 먹는 아이들의 성격들이 대부분 다 소심해요. 활발한 애들은 별로 똥을 잘 안 먹어요. 오히려 강아지 때 활발한 성격의 애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영양적 요구가 많아서 똥을 먹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소심한 아이들은 그냥 얌전하니까 잘 안 먹는데,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든겨에서는 소심한 아이들이 자기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불안감 때문에 나한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뭐죠? 똥에서 냄새가 나면 그것도 내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 때문에 먹어서, 오히려 나이 들은 강아지들의 식분증에서는 좀 모르는 척 무시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좀 자신감을 안겨주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톨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구체적 에피소드에서 보시면은요, 병원에서 혹시라도 혼내거나 하면 증상 심해진다고 들어서 치울 때도 몰래 치워주곤 한다는 게, 이게 이제 그 혼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렸었을 때 영양 부족 때문에, 성장 때문에 먹었던 똥이 그렇게 혼내다가 보면 잘못 전달돼서 와전되면 소심한 성격 같은 경우는요, 평생 똥을 먹는 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얘는 영양 부족이네. 영양 부족이 아니에요. 밥이 있는데도 변을 뜯어 먹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강아지는 제가 볼 땐 사료를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자율급식을 하거나 아니면 간식을 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왜? 사료가 있는데도 똥을 먹어요. 그럼 어린 강아지들은 거의 대부분 똥을 먹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료를 먹어서 똥이 나온단 말이에요. 똥이 나오는데 똥의 냄새는 사료보다는 덜 자극적이에요. 덜 자극적인데 문제는 그 똥을 먹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보호자는 분명히 간식을 좀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간식을 주기 때문에 간식이 최우선이고, 사료를 잘 안 먹고, 사료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간식을 먹어서 이미 배는 불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실 때도 보면 병원에서 혹시라도 혼내거나 하면 증상 심해진다고 들어서 치울 때도 몰래 치워주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먹이가 급해서 치운다면 싸자마자 바로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 지금 보면은 싸고 일단 강아지가 딴 데서 놀아. 그러면 가다가 몰래 해줘.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얘가 볼 때 이것을 장난감, 간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료처럼, 주식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7번째 지금 적어주신 그대로 읽어보면, 보호자님의 대처 방법은 혹시 뺏긴다는 느낌 들까봐 최대한 조용히 치워주고, 사료도 로얄 캐닌, 오리젠, 루알렉스 순으로 바꿔보고, 심지어는 변에 식초도 뿌려봤는데 그때뿐이고 제가 없을 땐 또 물어 뜯어놨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사료는 점점 뭐가 됩니까? 맛이 좀 강화된 거로 가거든요. 그리고 변에 식초도 뿌려봤어요. 식초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나오는 식분증 같은 경우는요, 식초 뿌리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싸자마자 바로 먹어야 냄새 제일 진할 때. 근데 제가 지금 볼 때 이 아이는 변이 장난감화 된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간식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영양이 부족하면 사료나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고, 그러한 기본적 욕구의 만족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적 욕구의 만족감, 성장하기 위한 영양을 보충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똥을 안 먹고,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해하는 강아지라면 안정된 장소를 제공해주면
불안해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얘의 기본적인 해소 원인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똥을 장난감화 하는 것 같아요. 장난감화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간식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도요.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뭐냐면 우리 펫시터 분께서 산책을 좀 권장해 주세요. 산책을 권장하시는데 무슨 산책을 권장한다? 대소변을 누울 수 있는 패턴에 맞춰서 산책을 시키게 해드리는 거죠. 즉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하게 가서 대소변을 유도할 수 있는 패턴을 하시면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나가서 대소변을 누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거의 집에서 똥오줌을 안 누려고 해요. 또 하나 그렇게 산책을 나가면 영역적 욕구가 생겨서 서열형성기를 가속화시키는데 5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열형성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영역에 대한 애착이 많아져서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똥을 안 누려고 해요. 그리고 보호자분은 그와 동시에 장난감이나 이런 거로 터그놀이를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똥은 나가서 놓고 똥으로 놀던 그 놀이에 대한 욕구는 터그나 장난감을 해줘가지고 좀 바꿔주시면 이것은 이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강아지는 놀이기구를 얘가 제가 지금 볼 때는 무슨 뭐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놀기구가 없어서 똥을 놀기구로 선택한 것 뿐이니까 똥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그 빈 공간을 장난감이나 이런 거로 돌려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제는 산책이 그냥 산책이 아니라 대소변을 눕기 위한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 이 기준은 뭐냐면 보호자가 최소한 내가 강아지한테 이것만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두시면 여기 많은 보신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하면 강아지는 그 시간에 나가서 5분 안에 대소변을 눕니다. 근데 문제는 산책 나갔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소변 넣기 위한 산책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진정되면서 나가시는 게 좋고 일정하게 너무 멀리 거르지 마시고 한 군데서 흙냄새를 많이 맡게 해주셔가지고 대소변을 유도하는 그러한 산책으로 유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산책을 유도하게 되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노력하시고 보호자분과 잘 합의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